반복되는 일상의 노선을 벗어나 타인의 교양에 올라타고 싶은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본격 지식생각 시선 투척 방송 개별교양 환승센터 18회 영화편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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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소개 먼저 하고 시작할게요. 저는 정치사회와 문화 콘텐츠에 빠져있는 장빈둥입니다. 저는 만물에 대한 탐구심이 깊고 그 중에서도 자연을 사랑하는 안블입니다. 비주류와 마이너 감성을 좋아하는 허용생입니다. 뭐야? 오늘 뭐야? 뭐죠? 어디 놀러가요? 몰라 나도 모르게 나왔어요. 이렇게. 잔뜩 신나셨는데요? 피곤해서 그래 피곤해서. 당황스럽구만. 문화와 예술을 즐기는 따뜻한 인상주의자 김선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들 지내셨는지요? 네. 네. 간만에 근황이나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 어떻게 지내셨죠? 선생님 뭐 신나는 일 있으면 얘기하세요. 신나는 일 전혀 없고요. 저는 디즈니 플러스를 네. 가입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요? 좀 좋은 평이 별로 없던데. 아, 그래요? 아직은 어때요? 초반이라 그런지. 그렇군요. 저는 완다비전과 로키를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끝이었어요. 지금까지는 더 볼 게 없어요. 저는 친구들이랑 그걸 네. 같이 구독해서 돈을 나눠내고 있는데 네네. 지금은 왓챠를 같이 구독하고 있거든요. 네. 자꾸 디즈니 플러스를 바꾸자는 거야. 네. 딱 봐도 그거 보면 끝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데 네. 네. 안 그래도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볼 게 많은지. 팔콘 앤 윈터 솔저를 지금 보고 있고 네. 재미는 별로 딴 거에 비해서는 좀 재미는 없더라고요. 아, 근데 어쨌든 완다비전과 로키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하는데 그리고 뭐 그 디즈니의 애니메이션들이나 픽사 애니메이션 좋은 거 많으니까 만족합니다 저는. 그럼 넷플릭스에서 그 영화들이 빠졌나요? 빠졌겠죠. 네, 네. 마블 다 빠진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구나. 다른 분들은 저 추천드리고 싶은 전시가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이제 한 번쯤은 가야 되지 않나. 우리도 한 번쯤 갈 때가 됐다. 이 정도면 국립현대미술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네. 이번에는 덕수궁도 아니고 과천도 아니고 서울관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가깝습니다. 아니,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아. 어디죠? 서울 광화문 쪽에 있어요. 경복궁 네. 옆에. 네네. 그럼 네. 가깝네. 저는 가까운데요. 그쪽에 있는데 네. 그 현대미술관에서 매년 올해의 작가들을 뽑아요. 그래서 네. 4분이 뽑혀서 거기서 그 공간에서 전시를 하고 계시는데 영상으로 만들어진 작품도 있고 설치된 작품도 있고 한데 되게 좋아요. 이번 전시 올해 작가분들께서 되게 좋은 전시 열어주셔가지고 네. 정말 추천드립니다. 정말 감명 깊게 보고 와서 네 추천드리고요. 이미 가보셨어요? 네네, 전 다녀왔고 그 MMCA라고 부르는데 그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또 중견 작가 한 분을 전시 공간에 전시를 하실 수 있게 지원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네. 거기서 지금 열리고 있는 전시가 되게 인상 깊더라고요. 어떤 전시냐면 문경원 전준호 작가님의 미지에서 온 소식 자유의 마을이라는 전시인데 네. 네. 그 DMZ 안에 그 인간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마을이 있어요. 네. 대성동 자유의 마을이라 그래서 네, 알아요. 네. 거기에 살면 함부로 나오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남성은 군대에 의무로 앉아도 되고 뭐 세금도 안 내도 되고 뭐 이런 마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마을을 주제로 이제 영상 설치 미술이랑 그런 것들 설치해 두셨는데 이 전시도 되게 좋아서 정말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다녀오세요. 알겠습니다. 네. 한 명쯤은 가시죠. 제가 한번 갔다 올까요? 네, 가까우니까. 처음에 제 기억으로는 뭐 네. 강릉에 있는 거 추천해 주셨고 그 다음에 원주. 저희가 네, 원주. 점점 이제 수도권으로 오다가 결국 서울까지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안 가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덕수궁도 원래 서울에 있잖아요. 맞아요. 덕수궁도 저번에 소개해드렸는데 네. 덕수궁은 야외여서 네. 여러분이 춥다는 핑계를 대실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전시는 실내이기 때문에 네. 네. 가깝고 이러니까 네네. 한 번쯤 가보시죠. 네. 네. 제가 가진 않을 거니까 두 분이 가시기를. 부르님은 네. 네, 저는 별일 없었습니다. 네, 영화 보고. 맞다. 저 그 12월 달에 결혼식이 있는데. 네. 결혼하시나요? 저의 결혼이 아니라 친구 결혼식이 있는데 그때 축가를 부르기로 해가지고 와. 요즘에 이제 토요일마다 그 친구랑 같이 연습을 하고 있어요. 네. 죽겠습니다. 여기서 연습 한번 해보세요. 뭐 부르죠? 그 신랑 신부가 그 SG 워너비의 라라라라는 노래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네.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고난이도 곡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 축가가 근데 되게 부담돼요. 전 차라리 사회를 시키거나 하면 잘할 것 같은데 축가는
이게 실수의 여지가 있잖아요. 맞아요, 쏠살이라는 엄청난 실수의 여지가 있어서 맞아. 그거 때문에 부담이 많이 돼요. 그 초반부가 중요하더라고요. 아, 그 초반에 음을 못 잡으시면 네 당황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남의 결혼식인데 이게 망치면 안 되니까 아무리 괜찮다고 하지만 친구는 당연히 실수해도 돼 이러는데 또 사람 마음이 잘해주고 싶으니까 예, 부담이 그리고 되더라고요. 사람이 많은 사람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일이 거의 없잖아요. 맞아요. 그렇기도 하고. 예. 저도 뭐 별반 다를 건 없는데 네.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다 연말에 좀 일들이 몰려가지고 네. 잠을 거의 못 자고 있어요. 아이고. 지금 망했습니다 이제. 근데 또 뭐 여러 개가 많이 겹쳐가지고 한 네. 12월 연말까지는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좀 하다가 많이 초췌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 정도로 횡설수설할 수도 있는데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한 1월달, 2월달쯤 되면 일이 다 끝나서 한 달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좀 여행을 가볼까 생각 중입니다. 오, 부럽다. 어쨌든 오늘은 영화 특집 두 번째 시간인데 네. 제 차례입니다. 네. 저번 주에 쓴트님께서 아주 왜 웃으시죠? 여러 군데서 날라오는 펀치들을 맞고 정신없어 하시는 모습을 보며 아, 남의 일이 아니다. 나도 머지 않았다 싶어서 좀 고민을 많이 하다가 네. 제가 가장 사랑하는 영화로 오. 골라왔습니다. 제가 흔한 혹독하게 일. 한번. 흔한 일 아닙니다. 제가 사랑하는 영화를 다룬다는 거. 네. 왜냐면 사랑 자체가 거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오늘- 영화 사랑하셨어요? 그쵸. 신기하네요. 제가 오늘 다룰 영화는 이소은 배우 주연의 소공녀입니다. 네. 개인적으로 저는 영화를 그래도 많이 보는 편이긴 해요. 네. 어릴 때부터 많이 접하긴 했는데 가끔은 조금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영화를 좋아하는 게 맞는 건가? 왜냐면 굉장히 좀 의무적으로 보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본 영화들은 많지만 정말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영화는 몇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 누가 좋은 영화를 추천해달라 하면은 당연히 떠오르는 영화는 많죠. 네. 근데 그 중에서도 너가 가장 사랑하는 영화가 뭐야? 라고 했을 때 입이 쉽게 떼지지 않더라고요. 네. 근데 그 와중에 그래서 제가 최근에 몇 년간 봐온 영화 중에 가장 사랑에 빠진 오. 영화가 바로 이 소공녀라는 작품이라서 네. 이런 날에 한번 다뤄보면은 욕을 먹어도 타격은 받지 않겠다.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해가지고 가져와 봤어요. 네. 제가 빈둥님이랑 영화 얘기를 가끔 나눈 적이 있는데 네. 이렇게 격하게 사랑하는 영화다라고 표현하는 영화는 처음 듣습니다. 그쵸. 네. 이게 제가 영화를 쉽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영화뿐만 아니라 모든 걸 다 웬만하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흔한 일은 아닌데 아, 빈둥님 지금 그 때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초반에 밑밥을 까시네요. 깔 수 있는 대로 까야지. 깔아야지. 감히 내가 사랑하는 걸까?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네. 여러분하고 얘기를 나눠보면서 아 얘가 왜 사랑에 빠졌구나 네. 이런 걸 알게 되지 않으실까 네.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오늘은 간단히 소공녀 영화에 대한 줄거리 소개와 영화 정보를 심플하게 나눠본 다음에 네. 그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에 대해서 저희 4명 패널의 이야기들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부로 담배값이 2,000원 올랐대요. 말도 안 돼. 월세를 좀 올려보려고. 저 집 뺄게요. 나 좀 재워줄 수 있어? 사정이 진짜 안 좋은 것 같아. 난 갈 데가 없는 게 아니라 여행 중인 거야. 봄에 하자. 미소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이죠. 네. 이 주인공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를 한 3가지 정도로 압축해서 본인이 생각을 하면서 생활을 해나가는 인물이에요. 네. 첫 번째는 한 잔의 위스키, 두 번째는 한 모금의 담배,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남자친구 한 소리. 이 3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이 3가지 외에 모든 것들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것처럼 보이는 인물입니다. 네. 이 미소라는 인물이 극 중에서 하는 그 대사 중에 가장 이 인물을 압축해서 소개할 수 있는 대사가 있는데 네. 나는 집이 없어도 생각과 취향은 있어. 이 대사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네. 미소라는 인물을 요약하면 이 문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직업 자체가 이제 본인을 가사 도우미라고 소개를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정기적으로 있는 일이 아니라 그냥 비정기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리고 일시적으로 돈을 벌고 그 일당으로 본인이 좋아하는 것을 해가며 살아가는 그런 인물인데 문제는 이제 해가 바뀌고 나서 모든 가격들이 다 오릅니다. 특히 이 미소가 좋아하는 담배의 가격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라버리고 네. 살고 있는 집의 월세도 올라버려요. 네. 그러니까 이 미소라는 인물은 본인이 매일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일정 금액을 나눠서 생활해 나가는 인물인데 네. 이 고정 비용이 올라가 버리니까 이제 무언가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해 버린 거죠. 결국 이 미소가 모든 물가가 올라감으로써 가장 먼저 포기하는 것이 그녀의 집입니다. 네. 집을 포기하게 되고 이제 살 곳이 없으니까 이 미소라는 인물이 누군가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을 하게 되죠. 네. 그 도움을 요청하는 대상은 본인이 대학교 시절 밴드부를 함께 했던 친구들을 이제 한 명씩 찾아가면서 펼쳐지는 내용이 이 영화의 주된 이야기입니다. 네. 밴드부를 함께 했던 친구들을 한 명씩 찾아가는데 그 미소가 기억하는 친구들의 모습과는 대부분 모두 많이 달라져 있어요. 그게 좋은 방향이든 안 좋은 방향이든 간에 굉장히 많이 달라져 있어서 미소를 바라보는 그들의 시선을 보는 게 굉장히 좀 이 영화에서 흥미로운 포인트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네. 결국 이 영화는 이게 집만 없을 뿐 일도 사랑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이 미소라는 인물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라는 질문을 남겨주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가 이 영화의 줄거리인데 다들 어떻게 보셨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를 사랑하셨다고 했는데 저도 비슷해요. 저 2018년에 이 영화 3번인가 봤었거든요. 네. 그 중에 한 번은 그 감독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시네토크하는 네. 그런 영화관이었고 저도 2018년에 봤던 영화 중에 가장 좋아했던 영화가 아닐까 네. 싶어요. 되게 깔깔거리면서 웃었던 기억도 있고 네. 네. 벌써 3년 전 영화잖아요. 네. 그때 느꼈던 감정들이 요번에 다시 한번 되살아나는 것 같아서 재밌었어요. 예. 다시 봐도 좋았나요? 다시 안 봤습니다, 사실은. 그때 3번을 봤기 때문에 네. 그때의 기억으로 이제 녹음을 준비를 했고 근데 그때 느꼈던 감정들이 이제 새록새록 떠오르는 거죠. 예, 그런 것들. 그리고 그때 제가 생각했던 감정과 지금 제가 미소를 바라보는 감정이 또 조금은 달라졌다는 느낌도 그래요? 들었거든요. 예, 그런 지점도 흥미로웠고 3년 동안 내가 그 미소의 친구들처럼 좀 변했구나. 이런 생각도 드니까 그랬습니다. 좋았습니다. 예, 이름도 친숙하고. 네네. 네. 저도 되게 좋게 봤는데 일단 이 영화는 제가 한창 독립영화의 매력에 푹 빠져있을 때 네. 정말 수작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봤던 영화예요. 근데 처음에 봤을 때랑 지금 볼 때 느낌이 달라졌어요. 저도. 네.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되게 자유롭고 쉽게 산다라고 느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은 그 미소가 왜 돈통 열면 약값이랑 세금이랑 월세 그 자리 마련해놓고 맞아요. 예. 거기에 돈 이제 넣잖아요. 그 약값과 세금과 월세가 갖는 무게감을 더 알다 보니까 담배와 위스키와 남자친구를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미소가 되게 부럽고 되게 재밌게 산다라는 시선이었다면 지금은 얼마나 힘들까. 내가 좋아하는 거 딱 3개인데 그거 지키기 위해서 그것만 있으면 행복한데 그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저렇게나 안쓰러울 수 있다. 그러니까 외부인의 시선이죠, 이거는.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두 번째 볼 때 느낌이 달라서 신기했고 그리고 이번에 특히 달리 보였던 게 남자친구와의 관계예요. 네. 처음에 볼 때는 이제 남자친구 떠나잖아요. 잘 다녀와 이런 느낌이었어요. 잘 다녀와서 만나겠지 이런 느낌. 돈 모아와서 우리 같이 할 수 있겠지 미소랑 할 수 있겠지 이런 느낌이었는데 두 번째 볼 때는 명백하게 헤어지는 장면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헤어지는 장면. 그게 제가 달라졌기 때문에 다르게 보이는 거겠죠. 그래서 재밌었어요. 뭐 어떻게 달려주셨길래? 나이가 더 들었죠, 뭐. 그쵸. 예. 네. 그래서 재밌었고 그리고 캐릭터들이 다양하게 나오는데 다 너무 매력적이잖아요. 그 진짜 한 명 한 명 미운 캐릭터가 없어요. 그 정미인가요? 마지막 나오는 그 부자랑 결혼한 그 사람도 처음에 볼 때는 되게 얄밉고 되게 막 때려주고 싶고 이랬는데 지금 보니까 되게 안쓰럽고 그쵸,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캐릭터도 너무 좋았고 제가 제일 이 영화에서 사랑하는 캐릭터는 한대영이에요. 우는 친구. 네, 너무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그때도 되게 매력적으로 깔깔거리면서 본 것 같은데 이번에 볼 때도 너무 재밌었어요.
네, 그래서 캐릭터들도 너무 좋았고 분하지만 재밌게 봤습니다. 이렇게 중간중간에 블랙 코미디 요소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방금 말씀 주신 한대용 씨 같은 경우가 나올 때 네, 밤에 한참 그렇게 울다가 맞아. 아침에 나와서 미소가 울보라고 하니까 네. 내가 언제? 약간 이런 식으로 무뚝뚝하게 재밌게 얘기하는 장면도 기억에 남고 곳곳에 이렇게 웃음 포인트들이 많아서 네. 이야기가 조금 진지해질 때쯤엔 이게 녹여주는 포인트들 덕분에 이 영화가 조금 더 맛깔나지 않았나. 네. 다행히 이제 2명의 호평을 받았기 때문에 마음을 조금 놓으며 네. 이승님은 저도 재밌게 봤습니다. 네. 되게 잔잔하면서도 되게 많은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감상평을 적어봐 봤는데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의 이야기. 하지만 완벽한 판타지다 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다행입니다. 다들 좋게 보셔가지고. 뭐 영화의 정보를 조금 더 소개해드리면 수공녀라는 그 소설이 있잖아요. 네. 고전 소설이 있는데 아마 그 소설에서 나오는 사라라는 주인공처럼 이 미소도 되게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행복과 웃음을 잃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좀 빗대서 감독이 채용한 게 아닌가 싶고 네. 재밌는 거는 이 영화의 영어 제목이 그 리틀 프린세스가 아닙니다. 네. 마이크로 헤비탓이라는 영화 이름인데 영어인데 이 단어가 해석을 보니까 이제 미소 서식 환경, 뭐 미소 서식지 이런 뜻을 말하는데 굉장히 작은 뭐 서식지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네. 감독의 인터뷰를 보면은 이게 자신이 살아갈 서식지를 찾는 그 미소의 모습을 조금 얘기하고 싶었다라는 측면도 있고 아무래도 이 미소 서식지에서 나오는 미소라는 단어에서 그 웃는다는 의미의 동음이어도 있잖아요. 우리나라 네. 말에. 그런 의미에서 주인공의 이름을 미소라고 지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그 대사 속에 웃는 게 너무 예쁘다고 맞아요. 하는 대사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네. 너무 이쁘지 않아요? 그 맞아요. 웃는 모습이랑 이 미소라는 캐릭터를 연기한 이소은 배우의 모습이 굉장히 좀 매력 있게 맞아요. 사랑스럽게 다가오는 게 아닌가. 네. 감독은 정고은 감독님이신데 데뷔작이에요. 장편 데뷔작이고 그 이후로는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페르소나라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가 있는데 아이유 나왔던 네. 그게 4명의 감독이 각각의 아이유를 각각 다룬 영화인데 그 중에서 한 편을 맡기도 하셨고 그 이후로는 아직 장편을 내시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 영화는 말씀드렸다시피 2018년에 나왔는데 그 해 거의 모든 시상식의 신인 감독상을 이 정고은 감독님이 다 쓸어 가십니다. 실제로 뭐 청룡상이나 대종상에서 신인 감독상을 다 받으시고요. 네. 그 외에 뭐 여우 주연상으로 이솜 배우도 많이 후보에 오르긴 했으나 이해 그 한지민 배우가 미스백으로 거의 다 쓸어 가셨기 때문에 강렬했죠. 네, 후보로 이제 만족을 하셨고 네. 신입 감독상하고 뭐 각본상 같은 거는 꽤 많이 받으셨다 여러 시상식에서 네. 뭐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이 영화에서 파생된 이야기거리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 건데 네. 제가 이 수공녀라는 작품을 통해서 나누고 싶었던 진짜 내용은 우리 삶과 이 방향에 대해서 네. 한번 세 분의 패널들과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가장 먼저 얘기를 나누고 싶은 거는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이라는 꼭지예요. 극중 미소는 굉장히 조금 일반적이지 않은 삶을 살아가잖아요. 흔히 말하는 직장이 없고 그다음에 뭐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이런 게 있다기보다는 네. 단순히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살아가는 그런 인물인데 그렇죠. 네. 흥미로운 거는 이 인물이 굉장히 불행해 보이진 않습니다. 네. 그렇게 영화에서 다뤄지기도 했고 맞아요. 이 미소라는 인물 자체가 본인이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이나 아니면 후회라든지 이런 감정들이 전혀 없어요. 네. 네네. 주변에서 뭐 하고 지내? 혹은 직업이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당당하게 그냥 저 가사 도우미 해요. 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전혀 그거에 대한 주눅듦이 없는 음. 그런 인물인데 여러분께서는 이 미소에 살아가는 방식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어떤 감정이 들었는지 이 미소라는 인물을 봤을 때. 네. 저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본인이? 예, 하지만 굉장히 강한 멘탈이나 신념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은 네. 가능한 사람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판타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멋있어 보였어요. 네, 그냥 히로인 같은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네. 근데 궁금한 게 단순히 그 인물을 보고 멋있다고 생각을 하신 건지 아니면 아까 나는 그렇게 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럼 그런 인물처럼 살고 싶다는 욕망이 조금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단순히 그 인물이 멋있다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는 못 살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딱 그 모습으로는 못 살겠지만 네. 그런 자기만의 어떤 확고한 신념, 확고한 어떤
마음가짐 이런 것들은 배울 만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부르님. 네, 저도 그 완벽한 판타지라는 말이 되게 공감이 많이 돼요. 이 영화를 재밌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그 영화가 실제로는 그렇게 존재하면 안 되고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재밌게 그 영화에 대해서 토론을 할 수 있는 거지. 그 영화를 우리네 현실로 대입을 하는 순간 굉장히 불행한 일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 친구가 직업이 없어서 잘못됐다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자신의 현실보다도 취향을 우선시하는 삶의 태도는 저는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젊었을 때는. 왜냐하면 말 그대로 현실은 현실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네. 얘기하신 거고. 왜냐하면 그 취향을 먼저 선택하고 자신의 거주지를 포기하게 되면은 실제로 현실에서는 굉장히 불행해져요. 그거는 모두가 동감하고 있지 않나요?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굉장히 교조적으로 얘기하실 것 같은데 좀 의견이 달라서 가만히 네. 듣고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싶었던 건 아니었어요.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아까 말을 좀 말이 꼬여서 얘기한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못 살겠다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선택을 하지 않겠다. 여기 이 차원의 문제인가요? 그러니까 집이 없으면은 춥고 그런 어떤 신체적인 이런 그런 어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 것 같다라는 느낌이지 저렇게 살면 안 될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표현하는 방법이 춥고 힘들고 이런 것이 불행하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거를 그렇게 살면 안 되라고 말하는 것까지 그런 생각을 가지기는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해서 일단 두 분의 입장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걸로 합시다. 그러니까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런 가치 판단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사회적으로 봤을 때 그런 거주지가 없이 떠도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그런 안전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있어야 되나? 저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안전망이 설치가 돼서 설령 거주지가 아니라 취향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생기더라도 그 사람들이 어디선가 정착해서 살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를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미소를 비난하면서 야, 너 취향을 선택하고 그렇게 살면 안 돼는 아니죠. 네, 그거는 뭐 미소의 선택이니까. 그거는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아니요. 아니 이 의도였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봤을 때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인 병이다. 이 의도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교수님? 그 일본 의미. 이거는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서는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 아니 사실 제가 뭐라고 남들이 어떻게 사는 거를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거는 오늘 그런데? 사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얘기를 꺼낸 거기 때문에 뭐 뭔가 옳은가 옳지 않은가를 얘기하기보다는 조금 더 솔직한 얘기를 가슴 속에 있는 얘기를 해주시면은 더 좀 와닿을 것 같아서 뭐 순트님은 어때요? 저는 미소가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저는 조금 다르게 본 게 우리 사회가 좀 더 이런 취향을 길러내는 걸 추구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한 번쯤 꿈꿔봤던 삶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아예 터무니없는 지금 판타지라고도 하셨는데 그것도 이해가 되긴 하는데 저는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엔 상대적으로 적을 것 같고 상대적으로 이제 이런 개인적인 취향이 존중이 되는 서양 국가들이라든지 유럽 국가 이런 국가들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상상을 해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 나라가 저는 되게 좋게 보이거든요. 취향이 존중되는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소가 아예 또 생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값이나 세금이나 월세는 일단 빼놓고 그리고 담배, 위스키, 남자친구를 지키려고 하다가 이제 그게 지켜지지 않을 것 같으니 월세를 빼는 방식이었거든요. 근데 그 빼는 결단에 있어서 저는 미소가 왜 이거를 놓을 수 있었나를 돌아보면 소속하는 거에 대한 강박이 없다고 저는 느꼈어요. 미소가 어떤 집단에 소속하는 것에 대한 그런 강박이 없기 때문에 이 월세를 포기할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보면 부모님이 안 계시잖아요. 애초에 이 미소의 성장 환경 속에서 소속의 중요성을 느끼지 않으면서 이제 개인의 취향으로 생존하고 취향으로 살아가는 캐릭터였기 때문에 그렇게 월세를 포기하면서 집을 포기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조금 더 잘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반면에 소속되어 있고 소속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가족에게 소속되어 있고 실제로 저는 사춘기 때 한창 반항기일 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가족이 없으면 오히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더
원하는 대로 살 수 어. 있을 텐데 날아다닐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상상을 해본 적이 많거든요. 네. 그 방황기 때. 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미소는 실제로 가족이 없잖아요. 네. 그게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지만 본인은 그 환경을 이용해서 본인이 이제 행복한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애초에 인물이었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방식이 저는 미소가 생존하기 위한 되게 좋은 방식이고 행복한 방식이고 나름대로의 최선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다만 안타까운 거는 그래도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게 그런 소속이 필요하다고 느끼잖아요, 대부분. 네. 그리고 저는 미소가 그런 소속의 연결고리가 남자친구였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그게 끊어지는 모습이 저한테는 보여서 그 부분에서는 안타까웠어요. 그 소속에 그나마 마지막 연결고리였던 남자친구까지 끊어지면서 미소가 정말 개인의 취향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이제 마지막에 보이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안타깝기는 했으나 네, 전반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습니다. 네. 사실 제가 판타지라고 강렬하게 느끼게 된 이유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꿋꿋하잖아요. 네, 네. 한 번의 현실적 타임도 그쵸. 없이, 예, 한 번의 어떤 슬픔, 좌절도 없이, 네. 심지어는 자기보다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네. 다독여주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서공유에 나오는 세가처럼 만화 속 주인공처럼 동화 속 주인공 같은 삶을 살아가잖아요. 네. 전 그래서 판타지처럼 그쵸. 느끼는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인물이 굉장히 사랑스럽고 매력적이긴 하지만 네. 동시에 그 인물이 굉장히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기도 하는 네.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이게 물론 이제 이 미소라는 인물을 보고 대단하다, 뭐 부럽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쉬워요. 근데 문제는 정말 내 현실 속에 이런 인물이 저와 맞닥뜨리게 된다면 그 이 극 중의 상황처럼 내 주위에도 이런 사람이 만약에 나를 찾아온다면 그게 가족이든 친구든 나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를 한번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여러분께서는 어떠신지. 근데 얼마만큼 친했나 그런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거 그러니까 되게 친했다는 가정하에 그쵸. 예. 되게 친했다는 되게 가정하에 친했다. 집에 찾아오게 되면 그러니까 이 영화의 흥미로운 점은 반응하는 이 친구들의 모습이 나빠 보이진 않거든요. 네, 네, 맞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보여요. 네. 그리고 그 인물의 행동들을 누가 이게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도 네. 하고 네. 어떻게 보면 각자가 다 각자의 상황에 맞게 이렇게 행동을 했다고 여겨지는데 그런 측면에서 네. 나는 과연 그 김국희 배우가 역할한 현정이라는 인물처럼 그렇게 반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많이 해봤거든요. 저는 그 미소와 같은 친구는 아닌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살아가는 그 방식과는 벗어난 쪽으로 인생의 방향을 튼 친구가 있어요. 네. 그 친구를 고등학생 때 제일 친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자신의 삶의 방향을 좀 틀면서 이제 외국으로 나가게 되고 다시 들어오고 막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관계가 조금 연결고리가 약해지는 느낌을 받았고 지금도 가끔 연락은 하는데 그때 이후로 뭐라고 말을 못하겠는 제 자신을 느끼면서 이미 이렇게 삶의 방향이 달라졌을 때 네. 내가 그 친구에게 뭔가 훈계를 하거나 아니면 응원해주거나 이런 거를 적극적인 포지션으로 나는 취할 수가 없겠다. 왜냐하면 내가 모르는 삶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가 없고 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는 삶으로 강요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인연이 약해지는 거구나, 연결고리가 약해지는 거구나 이걸 느꼈거든요. 근데 미소와 같은 캐릭터의 경우도 비슷할 것 같아요. 저는 미소와 같은 친구가 찾아오면 한켠 내어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적극적으로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또는 너 그렇게 사는 거 응원해 라고 섣불리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네. 그게 사이가 소원해진다는 말이 저는 굉장히 공감되는데 네. 이게 아무리 그 친구한테 그런 사람한테 충고나 아니면 조언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내가 얘기하는 굉장히 그런 일반적인 내용들이 그 친구한테는 어떻게 보면 소외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맞아. 그런 발언들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그런 거를 서로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관계로 발전을 하게 되면 어떤 얘기를 꺼내든지 굉장히 조심스러워진다는 거죠. 저도 느끼는 게 그 어릴 때부터 친한 친구라고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저는 뭐 고등학교 친구들이 가장 친한 친구들이긴 한데 기억 속에 있는 친구들의 모습은 16살, 뭐 17살의 뭐 친구 이렇게 머물러 있는데 네. 지금 뭐 30대가 넘어서의 그 친구들의 모습은 분명히 어느 정도는 달라져 있을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저도 16대랑 지금의 저랑 다르다고 생각을 하니까. 네. 근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16살 때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걸 느껴요. 왜냐면 그 친구들은 가치관이 달라져 있고 저도 달라져 있고 그러니까
30대의 그 친구에 맞춰서 저도 새로운 관계를 구축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요즘 자주 하거든요. 네. 근데 이 미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은 네. 저는 정말 친한 친구라면은 훈계를 할 것 같아요. 그게 설령 그 친구한테 무례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왜냐면 제가 아끼는 사람이니까. 기본적인 의식주의 문제는 그건 인간의 기본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누려야 하는 것들인데 그거를 본인이 누리려고 하지 않고 본인 취향이 우선이다라고 하면은 그건 저는 뭔가 주객이 전도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너를 위해서 너가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적어도 의식주는 필요하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뭐 와인이나 담배를 소비하는 것보다는 좀 더 다른 거에 먼저 집중을 해보자라고 애정을 담아서 얘기하지 않을까 싶어요. 진짜로 우리 집에 찾아온다면. 그러니까 저 부르님 말씀에 공감이 되는 게 제가 그 마지막에 정미 네. 맞죠? 정미를 보는 시선이 두 번째 볼 때 달라졌다고 했잖아요. 방금 부르님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각자 추구하는 가치가 달라지고 삶도 달라지기 때문에 서로 그걸 맞춰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전 두 번째 볼 때 그런 면에서 그 정민의 집에 그 미소가 왔을 때 네. 예전에는 정미가 미소에게 나쁘게 행동하는 것을 봤다면 이번에는 미소가 실수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미가 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 남편이 그런 사람이고 정미가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사는지 안다면 네. 그런 언행의 면에 있어서 그쵸. 미소가 좀 더 배려를 했어야 됐다. 미소가 정미에게 좀 더 맞춰주려는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미소는 미소대로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그때의 미소인 거죠. 근데 정미는 많이 변했고 근데 미소는 그때처럼 이제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갈등이 생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두 인물이 이제 정미라는 인물하고 미소가 이제 식사를 하는 장면에서 정미와 그 배우자인 남편 김희원 배우가 역할한 남편이 같이 대동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물어보잖아요. 이제 정미는 어떤 사람이었냐 학교 다닐 때. 네. 근데 이제 미소가 뜨거운 여자였어. 난데없이 뜨거운 여자였어요. 이렇게 발언을 하는데 그때 이제 정미의 얼굴이 살짝 일그러지고 그 이후에 이제 그 남편이 담배를 피러 나갔을 때 그 미소가 따라 나가서 담배를 맞담을 이제 네. 피러 나가죠. 그 부분에서 아마 정미의 좀 감정이 일그러진 것 같은데 네. 말씀하셨다시피 만일 미소라는 인물이 정미의 그 상황을 조금 더 이해했다면 그 상황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행동하지는 않았을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미소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시절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고 뭐 함부로 폄하해도 서로 웃을 수 있는 관계다 우리는. 근데 정미는 그만큼 나이가 든 거죠. 좀 더 현실적으로 바뀌고 그런 말을 들으면 선을 넘었다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이 된 거죠. 근데 사실 미소 입장에선 그게 칭찬이었을 거거든요. 그렇죠. 뜨겁다, 기타 잘 친다 이게 칭찬인데 그 정리 상황에선 그게 더 이상 칭찬이 아닌 거죠. 그거에 대한 기준도 다 달라지고 칭찬의 기준도 다 달라지고. 그 극 중에 보시면 미소가 한 대사 중에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왜 너는 그렇게 행동하냐라고 누가 물어봤을 때 나는 그러지 않았으니까 라는 대사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맞아. 그러니까 집에 이렇게 찾아와서 재워주는 것들이 나는 불편하지 않았으니까 너네한테도 이렇게 서슴없이 부탁할 수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 장면이 그 미소의 생각을 조금 반영하고 있지 않나. 네. 예전에 이렇게 했던 행동이나 지금에 하고 있는 행동이 나는 최소한 그들의 행동에 의해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으니까 얘네도 그러지 않을 거라는 그런 믿음 자체가 미소한테 있는 건데 누군가의 시선에서는 이 미소의 시선이 굉장히 좀 편협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자기만 생각한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죠. 네. 저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이해를 하겠지만 정미만큼은 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넓은 집에 방이 너무 많아가지고 미소한테 한 방 내어줘도 뭐 어떤 날은 못 볼 날도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큰 집이잖아요. 네. 그래서 미소 뭐 며칠 한 달 지어줘도 괜찮을 것 같은 집을 결국에는 그 몇 마디에 수틀려가지고 내쫓는 거 보면은 그리고 심지어 이제 모욕감을 주면서 100만 원 딱 100만 원이 나한테 수표 딱 내미는 거 보면은 아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뭐랄까요 참 악하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면서 그걸 딱 거절하고도 나가는 미소의 그 당당함이라는 게 어디서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기도 했고 그러면 여러 생각이 겹쳐있습니다. 친구가 찾아오면 어떡할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만약 결론이 뭐야? 정미 같은 집에 살고 있다면은 저는 뭐 몇 날 며칠이고 네, 여기 살아라 그러고 별채를 주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 조언이나 친구 같은 거는 제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기본적으로 저는 다른 사람 인생에 참견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네, 그런 얘기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결혼을 하셨는데 이제 와이프 분이 반대를 하거나 현정이 같은 상황이라면 친구를 왜 우리 집에 우리 애기도 있고 얘 살아야지 왜 친구를 왜 집에 들여 이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 사람이라면 저희가 그런 사람이랑 결혼 안 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집이 와이프의 집이야, 명의가. 좀 고민해봐야겠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그런 사람이었어. 근데 그 미소한테 되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결국 재워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현정이 아니지. 미소가 학창 시절에는 다 재워주고 그쵸. 약간 이런 느낌 베풀었던 느낌으로 그쵸. 나오죠. 정미 같은 경우 뭐 다단계 뭐 사기당했는데 맞아요. 뭐 돈도 빌려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그 정도의 은혜를 갚을 정도의 은혜는 베풀어야 되지 않나. 뭐 어쨌든 네.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은 이 정도로 얘기하면 될 것 같고 네. 저희가 얘기해 본 거에서도 좀 많이 드러나긴 했는데 이 미소를 바라보는 시선도 굉장히 저희 안에서도 많이 다르기도 하고 그 극 중에서도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 미소를 다르게 보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아무래도 각자의 삶의 지향점이 좀 다른 측면이 있어서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극 중에서도 보면은 여러 친구들이 나오지만 각각의 친구들이 추구하는 인생의 가치가 다 다른 것 같아요. 네. 뭐 이게 크게 나누면은 하나는 안정이 될 수도 있을 거고 하나는 뭐 취향이나 이런 쪽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안정 내에서도 뭐 누군가는 집을 사고 집 안에서 생활하는 거를 안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가정을 이루면서 생활하는 거를 안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혹은 뭐 직장에서 나름의 위치를 유지해 나가면서 사는 걸 안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각자의 그 가치관이 모두 다르고 이러기 때문에 그 미소를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께서는 어떤 삶을 지향하고 있는지가 조금 궁금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어떨 때 행복을 느끼시는지가 좀 궁금해져서 무슨 삶을 살고 싶으신지 이게 좀 광범위하긴 하지만은 이 미소를 보면서 조금 느끼신 바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저 예전에 그 얘기를 본 적이 있어요. 인터넷에서 학창 시절 때는 대학을 준비하고 대학 들어가면은 취업을 준비하고 취업하고 나면은 결혼을 준비하고 결혼을 하고 나면은 이제 출산을 준비하고 출산하고 나면은 아이의 이제 미래를 준비하고 아이 다 키우고 나가면은 노후를 준비해야 되고 노후를 준비해서 살아가다 보면 인생 끝난다. 우리는 다 준비만 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냐. 그 글을 보고 나서 저는 조금 생각이 많이 바뀐 것 같긴 해요. 예전에는 정말 나는 되게 준비를 잘해서 멋있는 삶을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준비만 하다 죽고 싶진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그냥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막 거대하게 뭔가를 준비하고 그런 삶보다는 되는 대로 살자 라는 쪽으로 신념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냥 스트레스 안 받으면서 그냥 덜 받으면서 안 받을 수는 없겠지만 좀 덜 받으면서 뭔가 이제 차곡차곡 계획된 삶이 아니라 흘러 가다 보면 닿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자라는 생각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렇군요. 뭐 부르님은 아까 얘기하신 바로는 한 3년 전과 이제 좀 달라지셨다고 했는데. 예. 이 영화가 재밌었던 점은 우리가 실제로 고민하는 우리 나이대가 실제로 고민하는 부분을 되게 유쾌한 언어로 풀어냈기 때문에 즐거운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그때 당시에는 그 영화만을 즐겼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었는데 지금은 이런 현실적인 부분을 삶으로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하니까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질문이 뭐였죠? 어떤 삶을 살고 싶냐? 근데 그 삶이 어떤 삶이든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은 미소같이는 살고 싶진 않아요. 미소같이 살고 싶은 사람은 많지 않을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도 한데 일단 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패 끼치지 않는 삶. 근데 저는 미소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패는 끼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삶, 그 정도의 여유가 갖춰진 삶. 저는 그런 삶을 살고 싶죠. 그리고 내 가족이 가장 우선인 삶. 직장보다는 가족이 우선인 삶을 꿈꾸고 있죠. 그게 설령 당장의 약간 취향 같은 거를 포기해야 된다고 해도 그거는 100% 그렇죠. 지금의 나의 삶을 어느 정도 희생하더라도 저는 나중의 삶을 위해서 그럴 각오가 되어 있다. 그거에 가깝죠. 근데 마지막에 장례식 장면에서 미소가 우리 집에 계란 한 판을 가지고 들어왔다. 그러면서 뭐 현정이었나요? 현정이는 내가 요리 못하니까 뭐 밑반찬을 다 해놓고 갔더라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청소 얘기도 하고 대영이는 청소 얘기도 하고
뭐 여전히 봐서 예쁘더라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네. 그리고 정미한테는 막 걱정도 해주고 그랬잖아요. 실제로는. 네. 그거 보면은 미소가 도대체 무슨 패를 끝인 건지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실제로는. 음. 오히려 도움을 주면 도움을 줬지. 그리고 잠시 머물다 가면서 이제 과거의 추억을 회상할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시간을 또 선사해 주기도 했잖아요. 네. 그리고 미소는 항상 그 살면서 그냥 자기만의 시간, 그 위스키 한 잔하고 담배 한 모금 빨고 그런 시간들 하고 살아가는 정말 그 미소 서식 환경에 살아가는 그 사람인데 그 자기만의 공간을 찾아오고 있는 사람들이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되라고 손가락질 할 이유가 있나 싶기도 하고 좀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요. 그 브로님 아까 전에 얘기하신 거 들어보면서 갑자기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 어려운 환경임에도 계란 한 판을 꼭 사가잖아요. 맞아. 또 굉장히 좀 기특하면서도 네. 신기하기도 하고. 맞아요. 뭐 순뚜님은 어때요? 저는 미소가 일단 몇 가지로 생각을 해봤어요. 미소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걸까를 네네. 생각해보면 일단 빚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영화 속에서. 네. 그리고 미래를 기약하지 않는 삶. 그리고 관계로 인한 행복보다는 내적 행복을 만끽하는 삶. 그리고 현재 즐거운 걸 누리고 만끽하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네. 빚이 없는 삶을 살고 싶은 건 동일한데 저는 어느 정도 미래를 기약하는 삶을 살고 싶기는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바쁘게 살지 않았거든요. 네. 남는 시간에 뭐 좋아하는 영화 보고 노래 듣고 잠 많이 자고 미소까진 아니지만 그냥 좋아하는 거 누리는 그때그때 행복한 거 누리는 삶을 살았는데 네. 최근에 뭐 의도한 건 아니지만 좀 바빠졌어요. 네. 바빠지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이나 뭐 일적인 면에서도 바빠졌는데 그러면서 느끼는 행복이 크다는 걸 최근에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성장한다는 건 성장할 나를 생각하면서 그걸 이제 감수하고 고뇌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순간에 그 힘들고 고뇌하는 그 부분이 나중 되었을 때 성장한 나를 보면 그게 나한테 더 큰 행복으로 다가오는구나 이걸 최근에 느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소와는 살짝 다른 삶을 지향하는 거긴 한데 결국에는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은 건 누구나 동일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내가 하고 싶은 거 여유롭게 할 수 있는 삶이면 진짜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금 현실을 감내할 준비가 되어 있다. 감내하고 있죠. 근데 미래의 어떤 발전을 하기 위해서 더 좋은 것들 원하는 거는 꼭 현재의 불행을 담보로 하진 않아도 되지 않나요? 그쵸. 맞아요. 불행을 맞아요. 담보로 하진 않는데 그 과정이 행복할 수만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쵸. 뭐 행복한 것만 하고 살아갈 수는 없죠. 뭐 그러니까요. 현실이. 네. 맞아요. 그렇군요. 두 분이 그 순뚜님이랑 브루님이 굳이 나누면 조금 비슷한 것 같고 유생님은 혼자 섬에 계신 것 같은데. 근데 결국에는 그 미소라는 친구가 이런 설정이 없었으면 영화 자체가 진행이 안 됐겠지만 그 친구들 집에 가는 그 부분이 저는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무례라고 느껴질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그게 만약에 일반적으로 허용이 된다고 하면은 그럼 좀 더 나아가서 뭐 미소가 계란 한 판 사들고 뭐 청소도 해주고 그러는 대신에 돈 빌려달라고 하면은 그것도 괜찮은 건가? 그러니까 이런 문제로도 나아갈 수가 있고, 그러니까 미소의 삶을 존중하는 만큼 미소도 그 친구들의 삶을 존중했어야 되는 것도 필요하지 않았나. 근데 그 반대로 그러면 과거에 미소는 젊었을 때는 미소네 집은 다 부모님도 안 계시고 하니까 마음대로 써놓고서는 이제 미소가 힘들 때는 좀 찾아가면 그거는 나는 상황 바뀌었으니까 너 오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것도 제가 되는 추측하기로는 거예요. 네. 정말 막역했던 사이라고 저는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막 뜨거웠다. 그리고 막 되게 그 남성의 친구를 일컬어서도 걔는 남자가 아니다. 네. 그냥 생물학적 남성일 뿐이다. 네, 생물학적 남성일 뿐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 보면 네. 진짜 그 밴드 활동하면서 진짜 막 잠 같이 자고 막 술 마시고 그냥 그 집에 놀러 자기도 하고 그 시절에 그 기억이 미소한테 남아 있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의 기억을 가지고 뭐 하루 이틀 정도 호의는 베풀어주는 게 저는 인지상정이 아니었나 싶거든요. 네. 100% 줬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근데 그걸 무례라고 하시니까 조금 빡이 쳐서. 근데 승트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친구 관계가 오랫동안 유지가 되려면 비슷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되게 현실적인 얘기인데 네. 저도 나이 들면서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누구 하나가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하면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말이 조심하게 되고 그러면 불편해지고 그러면 함께하는 시간이 적어지고 그럼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지내온 시간 못지않게 비슷한 삶을 영위하는 것도 그것 또한 오랫동안 친구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더라고요. 네, 이거는 뭐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이게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예.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세 가지 존재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 건데 네. 뭐 말씀드렸다시피 미소는 한 잔의 위스키, 그다음 한 모금의 담배, 그다음 한 소리라는 남자친구를 가장 포기할 수 없는 세 가지 취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뭐 누군가에게는 되게 이해 안 되는 걸 수도 있지만 특히 미소의 경우는 극중에 나오듯이 집을 포기하기도 하고 엔딩 장면에서는 한약을 포기해서 백발이 된 모습을 보여주기까지 네,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여러분의 나름의 삶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세 가지가 있을 텐데 이 세 가지가 조금 궁금해졌습니다. 뭐 이게 뭐 무형의 존재든 유형의 존재든 상관이 없는데 한번 얘기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빈둥님 먼저 알려주시면 안 돼요? 궁금하다. 네. 저는 굉장히 좀 추상적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물건에 대해서 좀 집착하는 측면은 없어서 좀 이게 우습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저는 대화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서 대화를 일단 뽑았습니다. 근데 네. 이게 뭐 친구들과의 그냥 시덥지 않은 대화도 물론 좋지만 저희가 이런 자리에서 나누는 이런 조금 익숙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대화들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이 좀 제 삶에 있어서 당장의 삶에 있어서 도움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대화를 하나를 뽑았고 다른 하나는 이제 지식인데 약간 지적 허영심이 있어가지고 뭔가를 계속 주입해야 된다는 압박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입해야 좀 행복을 느끼고 네. 그러지 못하면 조금 불행해지는 그런 병 아닌 병이 있어가지고 네. 저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좀 큰데 네. 마지막으로 하나가 원래는 즐거움이었어요. 네. 이게 좀 추상적이잖아요? 즐거움. 근데 이게 살아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나는 단순히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닌 것 같은 네.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저는 어느 순간 외롭다는 느낌을 처음 받아봤어요. 나이가 지금의 나이가 돼서야 처음 느껴봤는데 이전에는 나는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못 느끼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게 아니었던 거야. 그러니까 내가 소속됐던 집단이나 친구들이나 이런 거를 다 떠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네. 나는 그냥 운이 좋게 외로움을 못 느꼈던 거지 나는 되게 사람을 그리워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게 돼서 마지막 하나가 저는 즐거움에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람. 이게 굉장히 좀 저 같은 사람이 사람을 얘기하는 게 좀 우습게 스스로도 느껴지는데 나한테도 아직 이런 따뜻한 마음이 남아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즐거움을 느낄 때는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좀 지식을 얻을 때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미소를 통해서 좀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네. 순투님 어떠세요? 저는 일단 저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요하고 그리고 하나 또 뽑은 게 주말. 가쁜 주말? 중요하거든요. 주말이 없으면 안 돼요. 저는 주말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쉬는 그 시간이 저한테는 너무 중요해서 네. 그게 지켜지지 않은 주는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요.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스트레스를 받고 이제 체력적으로도 딸리는 걸 느끼고 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그 가능성이 있는 걸 전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네. 주말에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 주말이 있다는 건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이런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해서 저한테는 그래서 주말을 뽑아봤고요. 네. 네. 마지막은 저도 이거 웃기실 수도 있는데 저는 자아 탐구가 되게 중요한 사람 같아요. 네. 그래서 나를 알아가는 거가 생각해보면 청소년 연기 사춘기 이때부터 계속 입버릇처럼 친구들한테 얘들아 나 누구지? 약간 이런 말을 그때는 말로만 했다면 네.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해보는 거죠. 뭐 이런 공부도 해보고 뭐 이런 것도 보고 영화도 보고 책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 저는 그런 행위들을 하는 거의 목적이 저는 저를 알아가기 위해서 하는 것 같거든요. 내가 뭘 좋아하고 뭘 공부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고 뭘 네. 잘하는 사람이고 이런 거를 알아가는 게 중요한 사람이어서 네. 그런 걸 하고 싶어 한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마지막은 자아 탐구가 나한텐 중요하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뽑아봤습니다. 네. 주말에 네. 자아 탐구를 하는 그런 게 중요하다. 선생님은 어때요? 저 아까 좀 소름 돋았는데 네. 저도 첫 번째가 대화였어요. 아 진짜요? 네. 소름 돋아. 왜 갔지? 사실 대화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 같고 좀 포괄적인 개념인 것 같아요. 대화라는 게. 그리고 두 번째는 뮤지컬이라고 써왔는데 저는 뮤지컬 없이 못 살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저는 뮤지컬 그 정도로? 너무 좋아요. 예. 제가 근데 그렇다고 막 뮤덕들처럼 네. 회전문 돌고 막 그러진 않거든요. 네. 회전문은 도는 게 뭐예요? 아 똑같은 거 또 보고 막 그러는 사람들 예,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네. 그래도 막 그 설레게 하는 그런 게 있어요. 뮤지컬이 저한테 보면 너무 좋고 네. 그래서 가끔씩 한 번씩 쉴 때마다 봐줘야 이게 네. 피가 막 돌거든요 몸에. 어. 그리고 세 번째는 여행. 어. 여행도 한 번씩 가져야 되는 것 같아요. 요즘 같은 때는 어떻게? 못 가서 너무 불행해요. 아 진짜. 정말 불행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몇 년 동안. 네. 여행에서 한 번씩 그 탁 트인 그 공간들을 나가줘야 네. 어떤 삶의 방향성도 좀 재정립하고 정리도 좀 할 수 있고 또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여행을 가서 대화하는 것 아,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뮤지컬만으로는 이게 충전이 다 되진 않나 보네요. 그렇죠. 네. 여행까지 가줘야 이제 그렇죠. 좋아하는 사람과 여행을 가서 뮤지컬을 하시면 되겠네요. 하라고요? 저희가 봐드릴게요. 괜찮은데요? 네, 저희 옆에서 해주셔도. 부르님은? 아, 저는 이거 되게 어렵더라고요. 지금도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네. 저도 뭐 물질적인 거는 없으면 안 된다 이런 게 없어가지고, 네. 좀 추상적인 것만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저는 목표가 꼭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삶의 목표를 가지고 되게 동기부여를 빡세게 받아서 가는, 그거에만 집중하면서 좀 가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네. 목표는 꼭 있어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신념? 너무 대쪽 같은 사람으로 늘 보이나. 신념을 얘기하고 본인이 웃어서 그게 웃겨. 아니, 뭐 별다른 게 없긴 한데, 어. 그냥 그냥 막 외풍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 되고 싶진 않거든요. 저는 그런 느낌. 울고지는 사람. 네, 그런 사람으로 보이고 싶고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고. 그리고 세 번째는 글쎄요, 자식? 자녀에 대한. 있지도 않은데. 아직 결혼 제가 참고로 아직 결혼도 안 했거든요. 어디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아니 없어요. 없는데 네, 혼외자 없거든요. 없는데 앞으로 생겨날. 네, 근데 되게 이것도 웃긴 생각일 수 있는데 저는 네. 되게 어릴 때부터 나중에 나의 그 자식이 있으면은 이 친구를 어떻게 잘 키울 것인가 그런 생각을 그런 공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친구를 만나게 되면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아빠는 너를 만나기 위해서 되게 젊을 때부터 떳떳하게 살았단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런 목표가 있어서 뭔가 젊음을 허비하고 싶지 않은 생각도 있고 젊음을 바르게 쓰고 싶은 생각도 있고 근데 이건 제 개인적인 그냥 신념이에요. 예. 근데 뭐 그렇다고 뭐 황희정승처럼 사는 건 아니지만 뭐 나름 즐길 건 즐기면서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뭐 어느 정도는 뭐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 자녀한테 부끄럽지 않을 만한 생활을. 브루님 회색 분자 치시고는 상당히 대쪽 같은. 그래? 대쪽 같은 회색 분자다. 그래서 약간 제가 그런 면이 있는 걸 아니까 예전에 그 사주 특집할 때 회색 분자, 근데 회색 분자도 맞긴 맞거든요. 막 쓸데없는 갈등 싫어하고 그럴 바엔 그냥 존중하고 이런 걸 저 좋아하는데 그게 어떻게 근데 보면 뭐 좋은 겁니다. 내면에는 오히려 그런 게 있어서 근데 뭐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는 게 본능적으로 이제 작용을 하는 걸 수도 있죠. 중재자 역할을 잘 하시는 거니까 네. 제가 놀리긴 하지만 뭐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네. 괜히 싸우다가 나중에 자식이 보면은 곤란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같은 대쪽 같은 사람이라도 나의 신념을 남한테 강요하는 사람이 있고 너는 그렇게 살아 나는 내 신념이 있으니까 이렇게 살게 이런 사람 있잖아요. 아까 강요한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미소한테. 아니 그거는 이제 그 친구를 위해서 어떤 조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까지만 받아들여 주시면 본인이 지향하는 건 강요하지 않는 삶이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각자의 아름다운 순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었어요. 저는 이 극 중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다 나름의 아름다운 순간을 그리워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굉장히 좀 저한테 재밌게 다가온 거는 다른 인물들과 다르게 이 미소의 아름다운 순간은 예전 밴드부 생활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다른 인물들은 마지막에 밴드부 활동 그 사진을 그리워하면서 굉장히 좀 알 수 없는 미소를 띠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장면이 미소한테는 안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혹시나 누군가한테는 그 각자의 아름다운 순간이 과거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한테는 미래도 될 수도 있는데 대다수의 사람과 다르게 미소는 그런 순간들이 아니라 그냥 진짜 지금의 삶이 가장 아름답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가장 아름다웠던 순간은 뭐 왔을 수도 있고 아직 오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언제였는지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니까 되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 게 저도 한순간이 안 꼽히는 거예요. 근데 저 되게 행복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순간순간의 기억들 있잖아요. 내가 커오면서 이제 인상에 남아있는 좀 과거를 잘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네. 순간의 인상들. 그래서 그 모든 순간들이 합쳐져서 내가 지금 행복한 사람이 된 건가 보다 라는 결론을 냈거든요. 어느 한순간이 진짜 생각이 안 났어요. 모든 그래서. 날이 다 좋았다. 그거 아니에요. 도깨비. 모든 날이 다 좋았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에요, 여러분. 아 너무 오그라드는데 이거. 방송 끝났습니다. 끝내겠습니다. 어쨌든 이거 장난이고. 네, 어쨌든 그래서 나도 나름대로 순간을 잘 즐기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뭐 유승님 그렇군요. 고개 끄덕이면서 웃고 계신데. 네. 저는 생각난 게 있어요. 제가 네. 어제 친구 부부 집에 놀러 갔다 왔거든요. 네. 그 친구랑 정말 친한 친구였는데 쌍둥이를 낳아 키우고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한 얘기가 있는데 이제 그 쌍둥이를 낳아 키우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이제 돌도 안 지난 아이들인데 힘들게 애들 재우고 나서 저랑 얘기를 하면서 저랑 여행 갔던 그게 너무 기억난다고 그 순간을 다시 맞이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울컥하는 느낌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돌이켜보면은 진짜 그렇게 아무런 제약 없이 구속 없이 네. 현실적 제약 없이 친구랑 여행 다녔던 그 순간이 참 행복했던 순간이었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기억 때문에 나도 오늘로 살 수 있구나라는 생각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그 아름다웠던 추억들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네. 브로님. 저는 고등학교 때인 것 같아요. 네. 그때 친구들이 지금도 제일 가까운 친구들이고, 그냥 그때는 그렇게 큰 고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철이 없었으니까 그럴지도 모르지만, 친구를 대하는 데 있어서 편견이 없는 시기잖아요. 학생 네. 때가. 네. 그런 것도 되게 좋았고, 제가 오프닝 때 얘기한 축가도 네. 그 고등학교 때 제가 노래 동아리를 했었거든요. 오. 그래서 그때 노래 동아리를 같이 했던 멤버 중에 한 명과 이제 그 결혼하는 친구의 축가를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같이 노래 연습을 하면서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때 야 우리 그때 노래 연습할 때 진짜 좋았는데, 그치? 네. 막 이런 얘기하고 그냥 그때가 제일 좋지 않았나. 예, 생각해 보면은 그때 노래하지 말고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할 거라 그런 생각은 드는데 그때가 있었음으로 해서 즐거웠었다. 네. 그렇군요. 네, 오늘 되게 감상적으로 되네요. 그러게요. 여러분의 아름다운 순간 잘 들었습니다. 빈둥님은요? 제가 사실 아까 순투님이 얘기했던 거를 얘기하려 했는데 지금 이 순간을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선수를 쳐버렸다. 지금 잠깐 생각해봤는데 네. 저는 뭐 미소처럼 뭐 밴드부는 아니었지만 저는 대학교 다닐 때 한번 영화를 다 같이 한번 만들어 본 적이 있어요. 친구들하고. 네. 이제 후배들하고 동기들하고 한번 만들어 본 적이 있는데 그때의 기억이 굉장히 오랫동안 남아 있을 수 있던 거는 아까 부르님이 잠깐 얘기하긴 했지만 진짜 그 순간에 집중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뭐 다른 걱정, 뭐 돈 벌 걱정, 뭐 집 걱정, 직업 걱정 이런 거 말고 진짜 이 영화를 어떻게 하면 좋은 영화로 만들 수 있을까? 이 단순하고 원론적인 이 고민에만 여러 명이 빠져들어서 다 같이 공유하고 집중하고 이랬던 시절이 조금 이제 그립지 않나. 그리고 뭐 제 삶에 있어서는 그런 아름다운 순간을 한두 개 정도는 더 만들고 싶다라는 그런 바람은 있죠. 이런 생각을 뭐 상영하셨을 때 우셨다는 소문이. 그때 실제로 저는 인생에서 그때 가장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 상영회를 마지막 날에 다 같이 하는데 지금 생각해도 쪽팔릴 정도로 굉장히 오열을 했다. 진짜요? 내 몸에 이렇게 물이 맞나 생각할 정도로 울었던 기억이 있는데 하여튼 뭐 그런 아름다운 순간이 각자가 있을 거고 그런 아름다운 순간을 계속 만들어가는 것이 저희의 인생의 방향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인데 마지막으로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서 맞춰볼 텐데 저는 2018년에 이 영화가 나오고 겨울마다는 꼭 이 영화를 한두 번씩은 챙겨봤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다른 분들도 비슷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소공녀라는 작품이 2018년보다 해가 될수록 더 와닿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이유가 아무래도 이 미소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과 다르게 내 삶은 해가 갈수록 조금 더 척박해지고 여유가 없어져서 나한테 조금 더 와닿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미소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할 순 없을 거예요. 뭐 그런 거에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폭력이기도 하고 하지만 미소와 같은 시선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조금씩 많아진다면
조금 더 우리 사회 분위기가 좀 부드러워지지 않을까? 뭐 이런 바람을 가지면서 네. 오늘 이야기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자이언티의 눈이라는 음악이 있어요. 네. 근데 그 뮤비를 보시면 이 소공녀와 이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 그러니까 시퀄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 자이언티 뮤비를 찍은 감독분이 이 소공녀의 정고은 감독의 남편이에요. 오. 이분은 그 범죄의 여왕을 연출한 감독이기도 한데 네. 네. 실제로 이 자이언티의 눈이라는 작품을 연출을 할 때 고려했던 게 이 소공녀라는 작품을 굉장히 좋아하셨대요. 그래서 보시면 한솔이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네. 한솔이 주인공으로 나와서 약간 미소를 그리워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뭐 미소의 의상도 나오고요. 미소가 좋아하는 글램피딕 그 양주도 나오고 네. 위스키도 나오고 하니까 기회가 되시면 청취하시는 분들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끝입니다.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습니다. 네. 뭐 겨울이니까 시기가 딱 맞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네. 눈이 오는 날 한번 연말에 소공녀라는 작품을 여러분께서도 보시면 의미 있지 않을까. 마지막쯤에 눈이 내리죠, 실제로. 맞아요. 네. 네. 뭐 들어보시면서 궁금해지신 분께서는 한번 영화를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네. 마치도록 하겠고, 다음은 이제 유생님께서 네. 또 다른 영화로 에피소드를 준비해 주시는 거로 하고 알겠습니다. 오늘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